처음에 세포 분열. 자, 들어가는데, 그지? 세포 분열. 자, 생물의 몸은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다. 맞지?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세포.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뭐게? 아무 생각 없어? 입자. 입자. 맞아요? 입자 이름이 원자야. 아. 그지? 원자.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영웅한테 그 받았어요. 시험지. 아. 보내달라고. 어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갖고 와야 되는데 복사를 해야지. 아. 사진 찍어서 오면 너무 시커멓게 나와서 별거야. 그래서 생물을 구성하는 거는 세포다. 됐지? 세포. 세포인데 이 생물이 봐봐. 딱 강아지가 한 마리 딱 태어났어. 맞지? 근데 이 강아지가 자라잖아. 맞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거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세포가 막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 수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코끼리하고 자 개미가 있어요. 코끼리 덩치 됐다 크지? 자 개미 작습니다. 얘들 두 개의 세포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겠노?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즉 덩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세포 수가 많다. 알겠지?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살아가는데 불편하거든. 불편해. 그지? 그래서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몸집이 큰 애들은요 뭐가 많다? 세포 수가 많다. 됐지? 세포 수가 많다. 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세포 크기 아니고요 세포 수가 많다. 세포를 두 개로 늘리는 작업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진다. 세포 분열인데 세포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세포 수가 늘어나서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뭐가 일어난다? 생장. 생물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알겠지? 성장은 그 자수종 동물나라에 자수종이 있지. 그것도 동물 안에서 크거든. 그런 것도 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생물이 자라는 것은 생장. 됐지? 자,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오겠노? 세포 수가 증가하는 건데 세포 크기가 왜 커지면 안 될까라는 거지. 맞지? 세포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세포 수가 증가해야 되는 이유, 즉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 얘가 잘 나온단 말이야. 자,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밑에 봐봐. 세포 크기. 자, 하나가 1, 하나가 2, 하나가 3. 자, 이렇게 해서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맞지? 증가했어. 얘의 부피 얼마게? 111. 가로, 세로 부피,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 알지? 그래서 1 세제곱 센티미터. 표면적은 얼마? 야, 사각형 1제곱 센티미터짜리가 6개지? 그래서 6제곱 센티미터. 됐지? 그 다음 2짜리는 2 하니까 부피는 얼마? 8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면적은
2는 4제곱센티미터짜리가 6개. 4, 6, 24. 자, 그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가 3으로 3배로 늘어나니까 부피는요 27이 됐고요. 표면적은요 5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있지, 요거 좀 잘 기억해. 부피분의 표면적. 부피분의 표면적이 부피 1분의 6, 8분의 24, 3, 27분의 54, 2. 뭐가 줄어들었어? 표면적이 줄어들었지. 맞지?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표면적에 비해, 자, 요게 요런 표현을 쓴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뭐가 작아졌다고? 표면적이 작아졌다고. 표면적이 작아졌다.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졌다. 그치?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졌다. 그러면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진 게 왜? 뭐 때문에? 왜냐 하니까 이 면적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교환하거든. 너 세포가 세포호흡이 뭔지 아나? 세포호흡. 세포가 숨을 쉬는 거야. 산소가 필요합니다. 맞지? 왜 산소가 필요하게? 호흡. 숨 쉬는 거. 그 호흡의 의미는 걔네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했던 거야. 됐나? 너가 막 운동을 하면 숨을 헐떡헐떡 하잖아.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지. 그 산소가 왜 필요하다고? 뭘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했던 것 뿐이지. 산소 자체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거시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필요한 재료였단 말이거든. 알겠지? 그치? 산소 자체만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쓰는 거야. 되겠어? 이 호흡의 개념은 니들이 고3 수능 칠 때까지 계속 잘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야. 강조를 해도 학생들이 자꾸 까먹어. 자, 호흡은 뭐라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됐지? 에너지를 만드는데 양분하고 뭐하고? 산소하고. 그때 산소가 필요한 거라고. 됐지? 그러면 이 세포도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분도 들어와야 되고요. 또 뭐도 들어와야 된다? 산소도 들어와야 되잖아. 맞지? 이게 세포호흡이라고.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인데 얘가 어디로 들어와?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표면적이 넓어야 이런 산소나 양분 또는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면적이 넓어져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고.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야, 자, 세포가 클수록 표면적을 통한 물질 교환이 얘는 불리해지는 거야.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세포가 크면 물질 교환이 불리하다고. 알겠나? 그러니까 세포를 크게 키우는 게 아니고 세포 수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세포 크기를 크게 하면요 안 좋습니다. 세포를 작게 해가지고 많이, 그지? 세포 수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지? 덩치가 커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를 많이 만드는 게 그게 더 훨씬 유리하다란 말이야. 왜? 여기서 봐. 한 개를 2배로 하면 쫙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 얘들을 딱 자르면 여기 안쪽에 있는 얘들 잘라가지고 잘게 요렇게 6개, 8개로 딱 만들면 요 안쪽에 있던 요런 새로운 면들도, 요건 바깥쪽에 있는 면이지만 여기 안쪽에 있는 요런 새로운 면들도 생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진다고, 표면적이. 됐지?
그래서 잘게 쪼갤수록 좋다. 그런 얘기다. 됐지. 물질 교환입니다. 물질 교환이란 뭘 교환한다고? 뭘 먹고? 산소와 양분을 먹고, 산소와 양분을 먹고, 이런 노폐물을 내보내는, 이게 물질 교환이다. 됐지? 자, 그거를 잘 한다.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다? 무엇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표면적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다. 표면적이 넓어야 좋은 거다. 그래서 세포 수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자, 그렇게 가고요. 두 번째, 염색체 갑니다. 염색체. 자, 염색체는요, 이름이 왜 염색체야? 물들이는 거, 그 염색이 염색일까? 맞습니다. 그지? 염색에게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고 해갖고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염색이 잘 되는 놈들이야. 그지? 근데 염색체에는 뭐가 있느냐?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유전 물질.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DNA,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 DNA가 이 DNA 요런 그림 많이 봤지? 요런 거. 맞지? 요런 많이 봤지? 요거 DNA. 그지? DNA 있고요. DNA가 바로 유전 물질,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DNA 유전 정보 저장. 자,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겠노? 쌍꺼풀이 있다 없다? 그런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피부가 이거 피부 아니네. 이 피부가 색깔이 약간 흰 편이야, 약간 검은 편이야, 누른 편이야, 이런 거 있지. 피부 색깔, 그지? 또는 머리카락이 곱슬이다, 진보다,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DNA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되나? 자, 잘 들어. 자, DNA에 쫙 이중으로 꼬여있는 DNA 굉장히 길게 있어. 길게 있는데 거기에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 눈동자 색깔,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 곱슬한 정도, 뭐 이러한 정보들이 다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저장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자, 여기에는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또 DNA 쭉 가다 보면 여기에는 쌍꺼풀이 있다 없다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 있지? 그래서 각각 하나의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단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그지? 자, 피부에 대한 정보 하나의 유전자. 그지? 예. 선생님, 네. 지금 공부하시는 아니요. 아니시죠? 통합과학은 지금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끝났죠? 그리고 다시 새로 개방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과 아니 어떤 말이지? 전에 듣다가 시간이 중간에 다시 자, 유전자가 뭐라 돼? 유전자랑 유전 정보의 단위. 됐어요? 자, 봐봐. 유전자는요, 여기에서 뭐라고 해놨어?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라고 해놨지. 그런데 잘 느낌이 안 오잖아. 맞지? 유전 정보의 단위다. 하나의 유전 정보를 하나의 유전자라고 표현한다고. 됐지? 자, 그런데 하나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자,
자, 이것도 줄쳐놔야 됩니다. 하나의 DNA에는 많은 유전자가 있다. 자, 그런데 DNA가 이렇게 쫙 있어. DNA가 있지? DNA가 빡 있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DNA야. DNA 이중 나순 구조입니다.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어요. 유전자 1 됐지? 그럼 그 다음에 유전자는 붙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이게 떨어져 있단 말이야. 알겠나? 즉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좀 떨어져 가지고 유전자 2 조금 길 수도 있어. 짧을 수도 있고 유전자 2 피부 색깔에 대한 유전 정보야. 또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짧게 유전자 3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됐지?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정보의 단위는요 유전자라고 표현하고, 이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고? DNA의 특정 부위에 있잖아.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부위에, 그래서 DNA의 특정 부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요거 그냥 암기한다고 머릿속에 확 심겨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요, 기본 용어를 잘 모르면 나중에 유전자 하는데 유전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기본 용어가 안 돼 있으면 전부 다 헷갈리는 거야. 알겠지? 유전자도 있고 DNA도 있고 막 뒤죽박죽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염색 분체. 염색 분체가 뭐야? 자, 염색 분체 봐봐. DNA가 있어요. DNA가 빠바바방 DNA 유전 정보가 막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DNA는 너무너무 소중하겠지. DNA가 손상을 입으면요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DNA를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자 중간에 뭘 끼워 넣었어? 단백질을 끼워 넣었지? 실이 있는데 실이 막 저거들끼리 엉켜가지고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뭘?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아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손상이 없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단백질 8개를 DNA를 이렇게 감아놨어. 이렇게 감아놓은 것들이 있고요. 얘들을 다시 쭉쭉 해가지고 하면은 얘들 이렇게 감아놓은 것들을 다시 요렇게 한 게 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시 돌려가지고 줄을 만들었고, 이 줄이 요 줄이야. 요 줄 이렇게 이 줄이고, 이 줄이 막 모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얘들이 만들어진 가는 줄을요 염색사, 이게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 염색체. 자, 염색사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요 의사 이런 거 아니고, 그지? 사자는 실사자야. 들어봤어? 실사. 극세사 들어봤나? 극세사. 극히 가늘게 만드는 실이다. 그래서 극세사야. 그래서 자, 됐고요. 이게 염색체. 자, 염색체를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다. 자, 항상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게 염색체다. 알겠지? 자, 이렇게 그리면 얘가 뭐라고? 염색체. 자, 이렇게 자 X 모양으로 그리면 얘가 염색체. 염색체인데, 자, 이 염색체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였어. 원래 이런 거였어. 이 원래 염색체야. 염색체인데 얘가 뭘 한 건가 하니까 복제를 했어. 복제. 옆에 한 개 더 똑같은 걸 만들었다고. 됐지?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 두 가닥, 각각의 가닥이 있을 거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얘 한 가닥 있지, 얘 한 가닥. 원래의 가닥. 또 복제를 해서 만들어진 또 옆에 한 가닥 있지, 요거 한 가닥. 맞지?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왜? 복제해서 만들었으니까 분체. 손오공 분신술 쓰는 거 아나? 알지? 그 분체. 똑같은 놈이 만들어졌다. 복제해서 만들어졌다고. 분체. 됐지? 자,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이야. 하나의 염색체에서 요런 거는 이제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색 분체. 그런데 여기는요, 유전 정보가 똑같다 다르다. 유전 정보가 똑같다 다르다.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다. 이유는 왜? 이유는 뭐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복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겠어? 복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짝 힘들어지지 벌써? 배고파요. 자, 사람의 염색체가 있거든. 염색체. 생물의 기본 단위는 뭐로 되어 있다고? 뭐라고? 세포. 맞지? 세포.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핵이라는 게 있지. 핵. 여기 핵이 있어. 핵이 있는데 이 핵 속에 이런 염색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염색체는 덩어리잖아. 덩어리인데 덩어리가 되기 전에 풀어져 있는 실의 형태로 핵 속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 이렇게 실의 형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가 얘들이, 그지? 자, 얘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자, 이렇게 좀, 그지? 세포 분열을 할 때 얘들이 덩어리 염색체로 뭉쳐지는 거야. 세포가 막 나눠질 때. 그러니까 야, 이렇게 풀어져 있는 실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저거들끼리 이렇게 막 나누어지다가 걸려가지고 끊기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꼬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덩어리로 묶어서 딱딱 분리하기 쉽게끔 이렇게 뭉쳐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염색체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염색체로. 그런데 이 핵 하나 안에, 즉 세포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가 사람이 몇 개냐 그 말이거든요. 자,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체세포. 용어가 체세포는 뭐야? 체세포는 뭐가 체세포게? 어디에 있는 세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체세포입니다. 됐죠? 그러면 사람 몸에 체세포 말고 다른 세포도 있어? 딱 있어. 한 가지 딱 있어. 체세포 말고 다른 종류의 세포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세포게? 바로 생식세포. 알겠어? 그러니까 체세포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인데 모양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피부, 상피세포하고 우리가 신경세포하고 혈구 뭐 이런 세포들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 전부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라고 불러. 그런데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 말고 특이한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포가 생식세포.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포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종류가 생식세포, 체세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체세포는요 총 몇 개? 빠바방 체세포에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46개. 됐지? 46개의 염색체가 있고요. 23쌍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23쌍의 염색체가 있다. 자, 봐. 이 밑에 여자 거 있지? 염색체가 총 몇 개게? 46개. 46개. 요거 염색체 하나, 둘. 자, 번호가 붙어 있잖아. 맞지? 번호가 1번, 2번, 3번, 땡땡땡 이렇게 붙어 있는데 번호 하나당 염색체가 몇 개가 있어? 두 개씩 있지? 번호 한 개당 염색체가 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근데 총 번호가 몇 번까지 있는가 하니까 22번까지 있지. 22번이니까 총 44개지. 44개의 제일 끝에 번호가 아닌 XX나 XY 이렇게 써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별도로 XX, XY로 해놓은 게 이게 무슨 염색체게? 이게 성염색체라는 거예요. 알겠어? 성염색체. 자, alright. 여기서 1번에서 22번까지 한 번호당 두 개씩 들어가 있어. 두 개씩인데 모양이 다 어때? 모양이 똑같지? 즉, 이 염색체는 있잖아. 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가 전부 다 쌍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쌍으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들이 쌍으로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어. 왜 쌍인지 아나?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정자, 난자, 수정을 통해서 태어났지. 그럼 아빠의 유전 정보 정자, 엄마의 유전 정보 난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의 염색체 23개하고 엄마의 염색체 23개가 수정을 통해서 46개가 됐다 이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아빠의 1번과 엄마의 1번이 왔으니까 쌍이 됐지. 맞지? 2번도 엄마 거 아빠 거 한 개씩 와서 쌍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총 46개가 된다고. 됐어? 요렇게 해서 46개 23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6개 23쌍이다. 자, 거기에서 자, 용어 들어갑니다. 용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동, 뭐라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두 개의 염색체야. 두 개 염색체, 됐지? 그런데 유전 정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그렇지. 하나는 아빠한테 줬고 하나는 엄마한테 줬으니까 엄마 아빠 똑같이 생겨 유전 정보가 똑같은 거지. 다르게 생겼잖아. 그지? 유전 정보는 다른 거야. 아빠는 쌍꺼풀인데 엄마는 쌍꺼풀이 없어 이런 거잖아. 유전 정보는 다르다고.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만 같고 정보는 다르다. 됐어?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뿅. 자, 이거는 뭐라고 했어?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복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유전 정보가 똑같다. 이게 학생들 헷갈리는 거야. 상동은 엄마한테 산 게 아빠한테 산 게 와가지고 모양과 크기만 똑같이 정보는 다른 거고요. 하나의 염색체 안에 있는 두 가닥은 염색 분체라고 부르면서 복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유전 정보가 어떻다? 똑같다. 됐어? 자, 이런 말입니다. 얘는 유전 정보가 다르다. 그 다음 이 사람의 염색체 46개는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염색체는 어떤 거? 번호 붙어 있는 거, 번호. 1번에서 22번, 번호 붙어 있는 게 상염색체야. 자, 여자 거 있고, 오른쪽에 남자 거 있잖아. 여자 거, 남자 거 딱 봐봐. 여자 거에도 1, 2, 3, 남자 거에도 1, 2, 3, 22번까지 다 있지? 그러니까, 번호 붙어 있는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 똑같아. 물론 안에 있는 정보는 다르지만. 그럼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성염색체는요, 성을 결정하는 거야. 성을 결정한다. 성을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X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XX. 야, 크기가 똑같잖아. 요거 크기 똑같지? 크기 똑같아서 같은 문자를 썼다라고 봐주면 돼. XX. 남자 거는 봐봐. 크기가 다르지? 크기가 다르니까 X 다음에 문자 그냥 Y를 쓴 거야. 다르다 해서 XY를 쓴 거지 Y 모양이라는 거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크기가 다르다 XY.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얘들이 성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니들이 태어나는 거는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다 이 말이잖아. 여기는 정자가 있어, 정자. 여기 난자가 있어, 난자. 여자가 태어나는 거는요, 22개의 X 성염색체를 가진 정자하고, 엄마의 난자도 22의 X 성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상염색체 44개의 XX가 만들어진 거야. 되겠나? 자, 그림 안이 되고, 자, 이렇게. 그지? 정자, 난자, 22 플러스 X, 22 플러스 Y 하면은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X. 됐지? 자, 그러면 남자가 만들어지려면 정자, 어떤 정자가 만들어져야 되게? 22 플러스 Y. 난자는요, 22 플러스 X. 해서 44 플러스 XY. 이렇게 해서 남자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여자가 만들어져. Y는 정자만 갖고 있을 수 있어. 맞지? 그지? 여자는 무조건 XX, X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난자는 무조건 X짜리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정자가 X나 Y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자의 성염색체가 X면 딸이 나고요. Y면 아들이 나오는 거야.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동,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 그 중에서 남녀 공통, 성, 한 쌍으로서 성을 결정한다. XX, XY. 됐어? 자, 그 다음, 봐봐. 요거도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중요. 유전물질이, 요게 지금 핵이야, 핵. 유전물질이 풀어져 있어. 맞지? 아직 덩어리가 안 생겼어. 풀어진 상태에서, 요거 풀어졌다라고 하면서 요 상태잖아, 지금. 맞지? 핵 속에 있는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인데,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복제를 해가지고, 2배로 증가했고요. 2배로 증가한 상태에서 염색체, 덩어리가 되면 두 가닥이 되는 거야. 두 가닥이 된다.
그래서 얘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떼레레레레랭 안 보이네. 떼레레레레랭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할 때 어쨌든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지? 자, 유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두 배로 봐봐. 여기서 그지? 얘를 복제를 하려고 해. 그럼 뭐야? 빨대도 두 배가 돼야 되고 요거도 두 배, 요거도 두 배, 다 두 배가 돼야 되잖아. 일단 모든 것들을 두 배로 뻥튀기 한 다음에 두 개로 딱 나눠야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요 유전 물질을 두 배로 복제해가지고 복제한 상태에서 덩어리로 만들고 덩어리가 띠리링 해가지고 요렇게 나눠지고 요렇게 나눠지니까 요 유전 물질이 원래 이런 형태였을 거란 말이야. 그지? 유전 물질이. 그래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어. 덩어리가 됐다. 즉 왜 덩어리로 분리가 돼? 세포가 한 개가 아니고 염색체가 한 개가 아니고 46개니까 저거들끼리 막 꼬일 수 있으니까 덩어리로 분리시킨 다음에 분리가 다 되면 다시 유전 물질로 풀어주는 거야. 맞지? 그지? 유전 물질로 풀어준다고. 그래서 자 얘가 원래 요러한 유전 물질이 있었는데 똑같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진 거다. 결국엔 알겠지? 그래서 하나를 두 개로 똑같은 거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 복제하고 덩어리로 분리를 시켰다가 다시 풀어지니까 원래 거 두 개가 만들어졌다. 됐지? 그래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염색체 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 그렇지? 자, 그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생물의 염색체 수. 자, 생물은 봐. 완두 14개, 소나무 24개, 사람 46개, 초파리 8개, 개 78개, 자, 침팬치 48개. 자, 여기서 염색체 수는 고등한 생물이 염색체 수가 많다? OX. 좀 아닌 것 같다, 그지? 그러면 식물보다 동물의 염색체 수가 더 많다? 식물보다 동물의 염색체 수가 더 많다?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초파리 좀 적잖아. 동물인데, 맞지? 그러면 이 염색체 수는 염색체 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있잖아. 염색체 수는 생물마다 다른 숫자를 가지는데 그 숫자 자체의 의미는 그냥 그 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자, 개는 78. 그럼 78의 염색체 수를 갖고 있는 거는 개지. 맞지? 개. 자, 그래서 생물종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자. 이게, 자, 어떤 생물이 있으면 생물. 만약에 감자가 있다 치자, 감자. 감자 염색체 수가 48개. 침팬치 염색체 수가 48개. 감자 염색체 수가 48개. 이렇게 해도 똑같을 수도 있나?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생물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염색체 수가 같은데 왜 다른 생물일까? 염색체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같은 생물은요, 염색체의 모양과 수가 다 똑같다. 즉 모양도 같아야 되고 개수도 같아야 그게 같은 생물인 거야. 염색체 수만 같다고 같은 생물이 아니라고. 알겠지? 염색체 수가 같은데 얘는 이런 거 48개 있고, 맞지?
얘는 얘 이런 거 48개 있고 개수 모양이 틀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도 다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개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지? 다른 생물이라도 개수가 같을 수는 있다. 같을 수는 있지만 얘하고 얘는 염색체의 모양이 다르다 이 말이야. 모양,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됐죠? 야, 이런 것들이 다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유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유전 문제 계산하는 것만 그것만 막 시험을 푼다고. 알겠지? 근데 이런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문제로. 아까 이야기했지?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생물입니까? OX, X 모양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자, 이런 거 잘 기억을 합니다. 그지?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그거 했으면요. 자, 개념 쏙쏙 문제를 풀어 봅니다. 자, 됐고요. 질문이 없으면 넘어갈게. 자,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인데 체세포 분열의 자, 하나는 특징 봐봐. 체세포 분열. 체세포는 어떤 세포라대? 체세포는 어떤 세포? 그치. 몸을 구성하는 세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체세포 말고는 어떤 세포가 있다 했어? 생식세포가 있다 했지. 야, 너 학생들 이거 헷갈리더라. 생식세포 안에는 상염색체, 성염색체, 어떤 염색체가 있겠노? 둘 다 있어. 체세포에는 어떤 염색체가 있겠노? 둘 다 있어. 알겠나? 이게 아직 생식세포를 안 배워서 그런데 체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체세포 하나 안에는요, 체세포는 44 플러스 XX 이런 식으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들어있지. 그래서 총 46개잖아, 그지? 근데 생식세포는 수정을 통해 가지고 체세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2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반만 들어가 있는 거야. 정자, 난자 23개 합쳐서 니들 46개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체세포나 생식세포에 둘 다 어떤 염색체? 상염색체 있고요. 둘 다 어떤 염색체? 성염색체도 존재하는 거라고. 단지 생식세포에는 반만 들어가 있다. 그치? 반만 들어가 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체세포에서 분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지?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건데, 그지? 일단 똑같은 두 개의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두 배로 복제를 해야 되겠지. 전부 다 세포 소기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복제를 합니다. 그 복제를 하는 기간이요, 간기. 복제. 물론 이제 다른 세포 소기관도 다 복제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 유전 물질을 복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간기가 이제 분열 전 거고 분열을 합니다. 분열이 시작되면 뭐부터 분열을 하는가 하니까 제일 중요한 핵을 먼저 분열합니다.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고. 됐지? 자, 다시 정리한다. 세포 분열은요. 세포 분열은 크게 뭐라고 했어요? 크게 간기가 뭐라고? 세포 분열 뭐 하는 기간이다? 준비기. 됐지? 그 다음 분열을 하는 걸 우리가 분열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열기. 알겠지? 분열기인데 이 분열기가 또 두 개로 나눠진다고. 뭐부터 분열이 된다? 핵분열. 맞지? 핵분열. 핵분열인데 잡아봐. 핵분열이 진행이 되는데 핵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이 그지? 전중후말이야. 전중후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니들은 요렇게 봐야 돼. 세포 분열을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요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요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간기가 있고 분열 준비기고 실제 분열하는데 전중후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간기, 전중후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실제로 이 간기는 세포분열 준비기고 나머지 얘들이 분열기란 말이야. 분열기. 맞지? 이렇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간기는 분열 준비기, 그 다음에 실제 분열기는 전중후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 전중후말. 전중후말. 전중후말로 나누어집니다. 됐어. 핵분열이 끝나면 무슨 분열이 일어난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알겠지? 핵분열이 끝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간기, 핵분열, 세포질 분열 이런 식으로. 됐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잘 봐야 될게요. 간기, 세포분열 준비기. 세포분열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뭐 염색 물질 있지. 그지? 유전물질을 복제를 한단 말이야. 자, 세포분열 준비기 얘가 DNA 복제를 한다고. 맞지? DNA 복제를 한다. 아까 자, 그림 잘 기억나나? DNA 복제할 때는 염색체의 형태야, 염색체가 아니야. 염색체로 뭉쳐져 있을까, 풀어져 있을까? 풀어져 있는 형태로 복제를 해야 되는 거야. 덩어리로 막 뭉쳐져 있는데 얘를 복제하기는 힘들거든. 그래서 실로 다 풀어져 있어가지고 얘들이 다 복제가 되고 복제된 이후에 염색체로 뭉쳐진다. 자, 그래서 DNA 복제하는 간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염색체가 없어. 염색체가 없습니다. 아직 안 뭉쳐졌어. 알겠지? 안 뭉쳐졌어. 그러면 염색체가 보이는 기간은 언제부터? 분열기, 전중후말 여기 있지? 전중후말. 여기서부터
염색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염색체.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기 때는요, DNA 복제할 때는 염색체 없고요. 전중후말, 전기 들어오면서 염색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전중후말, 얘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 얘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염색체, 여기도 조금만 더. 염색체 모양과 위치에 따라 전중후말로 나눠집니다. 전중후말. 전중후말 염색체 모양과 위치에 따라 염색체 가지고 나눈다고. 감기 때는 염색체가 없으니까 복제를 하는 거고, 그지? 분열기에서 나누는 기준은요, 염색체 가지고 나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야. 됐지? 좋아. 자, 여기서 뒤쪽에 문제 8번까지 자, 숙제로 풀어오면 됩니다. 8번까지. 됐지?